이런 그 세친 검사들은 검사의 정확도가 갑상선은 상당히 높죠. 근데 임파선에 대한 그 세친 검사는 약간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한 85, 88%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환자들이 그런 거 안 물어요. 퇴원하는데 저 정말 치킨 먹고 싶은데 언제 먹어야 돼요? 이런 질문. 아니 나는 네, 안녕하세요. 갑상선 브로스 예스클리닉 질의응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다음은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관련해서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고용량이라고 한다면 100큐리 이상인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보통 30ml 큐리 이상의 용량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를 고용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왕 격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하는 게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100큐리로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아까도 했지만 경우마다 조금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30ml 큐리까지는 통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입원 안 해도 되지만 그 이상이 돼버리면 그때는 이제 입원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죠. 그래서 고용량이라고 구분하는 건데 솔직히 이제 고용량 치료로 갈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100 이상으로 가는 게 더 훨씬 더 유리해요. 네. 다음 질문. 두 병원의 진단이 틀립니다. A병원은 중앙임파선의 임파선 반응성 염증, 갑상염 때문에 생기는 임파선 종대, 반절제를 해야 된다. B병원은 임파선 전이 전절제하고 요오드 치료를 해야 된다. 반절제와 전절제는 수술 후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게 펼쳐질 거라 고민이 됩니다. 반절제로 알고 들어갔다가 발견되어 전이가 발견되어 전절제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전절제로 들어가서 반만 절제하지는 않는 거겠죠?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일단 A병원과 B병원이 다르지만 전이가 나온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세친 검사들은 검사의 정확도가 갑상선은 상당히 높죠. 근데 임파선에 대한 그 세친 검사는 약간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한 85, 88%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정확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암이 있는데도 암이라고 진단을 못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암이라고 진단했으나 암이 아닌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인 거지 진단이 됐다면 진단된 걸 믿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물론 전절제를 하겠다고 해서 들어갔지만 반절제로 되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술 중에 이런 그 위험 인자를 다 따지는 거죠. 예. 식이 영양제 생활 습관에 관련해서 질문 주신 것도 모아봤습니다. 자, 셀레늄 어떻게 고르는지 이런 질문 주셨는데 보통 권장량이 250 정도인가요? 하루 권장량 그 정도에 맞게 드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실은 아직 셀레늄이란 약이 제대로 이렇게 막 나온 회사들이 거의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몇 군데 있는 회사들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을 겁니다. 그래서 셀레늄 일단은 뭐 어떻게 하든지 간 용량에 맞게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우유를 먹으면 안 좋다고 들었는데 특히 암에 걸린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이제 이게 이런 말을 누구한테 들었을 텐데 저는 그런 말 자주 해요.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자, 우유가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서 뭐 배가 아픈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주 완전 식품에 가까운 음식이에요.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자, 그래서 저처럼 우유를 못 먹는 사람들은 그럼 우유를 못 먹느냐 그게 아니고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거나 치즈를 먹거나 그러면 훨씬 더 칼슘 섭취도 좋고 단백질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드시는 게 옳고요. 자, 그분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자, 저지방식은 수술 후 한 달간만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한 달 후 지방 섭취 가능하더런데 자유롭게 지방 섭취 괜찮을까요? 아니면 저지방식까지는 아니어도 지방 많은 음식 피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권하긴 하는데 이 측경부 임파선 곽청술 하신 분들 윤리액이 나올까봐 그렇게 저는 권유를 합니다. 전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조심하면 되고 집에 가셔서는 오히려 드시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광범위 청소술, 곽청술이라고 했는데 그런 수술하고 나면 입원 기간이 한 2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한 3주 주의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가끔 환자들이 그런 거 안 물어요. 퇴원하는데 저 정말 치킨 먹고 싶은데 언제 먹어도 돼요? 이런 질문 아니 나는 많이 받아서 아니 퇴원하시면 괜찮아요. 드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저지방 우유가 아닌 일반 우유 매일 한 잔씩 마셔도 괜찮은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 우유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냥 당연히 좋아요. 영양소면으로. 그리고 저지방 우유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는데 저지방 우유가 정말로 지방을 조금 줄인 거지. 근데 가끔 무지방 우유라고 하긴 하지만 무지방 우유는 지방이 없는 우유는 아니에요. 낮은 거지.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맛이 없습니다. 이런.
저지방식은 갑상선 전절제 환자에도 해당되나요? 저는 전절제하고 이런 분들은 뭐 그런 것 권하지는 않습니다. 임파선 전이에 있어서 광범위 곽청술을 했던 환자들, 특히 좌측에 했던 환자들한테는 저지방식을 권하긴 하는데 요즘 저는 좀 또 그것도 별로 뭐 크게 뭐 작용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 예스 클리닉에서 수술 후 환자들한테 그 아이스크림 이렇게 비치해놓고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때 네. 지방 없는 걸로 비치했다면서요? 아니 지방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유지방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남 세브란스에서 워낙이 그 환자분들이 설레임을 사서 드시는 거 편의점 사서 드시는 거 보고 그게 그 지방 함량이 적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나는 이거 되게 계산하고 나둔 아니 줄 알았더니 그거 말고 이제 그런 분들 위해서 이제 또 과일 샤벳을 그런 식의 된 샤벳을 준비해 놨죠. 처음에는 설레임으로만 하다가 이제 그냥 과일 샤벳도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예스 클리닉에서 이렇게 수술 후에 환자들이 아이스크림을 자유롭게 가져가서 먹을 수 있게 냉장고에 비치해뒀다 그러고 그것도 아주 선택을 아주 정교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주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방사성 동요수 치료를 받고 호르몬 치료를 받는 중이라면 좋은 음식 영양제 뭐가 있을까? 이거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뭐 비타민 D라든지 셀레늄이라든지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은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책에서는 279에서 290페이지까지 해서 정리를 좀 상세하게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결국은 그거예요. 뭐든 과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나 이제 좋은 영양소가 있게 밸런스 있게 잘 드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방송에서도 그건 충분히 다뤘던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